그 다음 이어서 연속해서 9번 지문 한번 풀어보시죠. 명확하게 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글이 딱 드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써놓는 글들이 글에 명확하게 필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글의 앞쪽에 나타나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핵심 어구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글의 강조의 도구로 등장이 되는 그러나 같은 장치들을 놓치지 않는 게 글의 주제를 찾는 데 도움을 주죠. 안 그러면 자꾸 답이 두 개로 보이고 이러는 것들이 정확하게 필자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지점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푸는데 보기가 이렇게 이것도 답 같고 자꾸 이것도 답 같고 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필자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 가면서 글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뭐 자기 성장의 과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수를 인정하고 여기로부터, 즉 실수로부터 배우는 데서 온다라는 이 글이 이 지문의 토픽 센텐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셀프 임프루먼의 과정에서 실수로부터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보기 1번이 정답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이 답이 많이 나오죠, 그죠?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일단 1번에다 정답을 써놓고 나머지 보기를 만들다가 보기 순서를 안 바꿔가지고 계속 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간부터는 다시 바꿔요. 자, throughout 내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전체인데 시간의 전체가 되면 내내가 될 거고 공간의 전체가 되면 저녁에 뭐 이런 말이 되겠죠. journey라는 단어는 여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정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정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래서 not journey but destination 이라고 하면 과정이 아니라 목표, 이렇게 해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이나 자기 발전의 여정 내내라는 얘기죠. 여정에서 종종 뭐가 있냐면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들이 존재하게 되냐면 individual,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얘가 개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낱개. 자, 개인들이 disobey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남들의 충고에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ignore,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그 과정에 꼭 필요한 단계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disobey를 보면 dis라는 접두사는 얘는 기본적으로 off의 의미를 가집니다. 떼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분리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부정어죠. 부정어가 되는데 얘가 부정어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걸 떼어내버리기 때문이에요. 영어에 네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부정의 접두사가 뭐냐면 IN하고 그 다음에 UN하고요. 그 다음에 NON하고 여기 있는 this하고 이렇게 네 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이 좀 전에 보셨던 miss 같은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 IN이나 UN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말에 안이불자나 반하다라는 이런 말 정도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is는 떼어내버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갈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말이 그냥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this 다음에 honest를 쓰게 되면 honest는 정직한 건데 정직함을 떼어내버리면 부정직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ust는 신뢰라는 명사인데 distrust라고 쓰게 되면 얘는 신뢰를 떼어내버리는 거니까 불신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반대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단어를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다른 접두사가 붙는 것하고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할 때 조금 한 수준 있게 하시려면 제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다? 제가 그 of의 의미를 가지는 놈이다라고 익혀두시면 훨씬 더 좋죠. 뒤에 있는 obey라는 단어는 복종하다라는 뜻이네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자체로 단어입니다. 이 접두사들은 거의 대부분 뒤에 이제 단어들이 만약에 붙게 되면 접두사의 의미만으로도 단어의 뜻을 익힐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접두사 40개 정도는 이 책 하는 동안에 다 같이 한번 외워보자고요. 곧 다 외워집니다. 자, 그 과정에 꼭 필요한 단계를 무시한다라고 할 때 process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pro도 엄청나게 중요한 접두사죠. 좀 전에 pre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어요? 미리, 먼저라는 얘기였는데 pro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얘는 앞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pre가 for의 의미하고 같았다라고 치자면 이 pro라는 말은 뭐하고 같이 하면 앞으로라는 말이니까 뭐까지 한번 붙여볼까요? 얘는 for 다음에 word까지 붙이면 좋겠습니다. 이 word라는 말이 어디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ro는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이 says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사로 사용할 때 CEDE나 CEED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요. 양쪽으로 하이픈 붙이면 근이라고 그랬습니다. 루트가 됩니다. 얘네들은 둘 다 고유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 pro라는 말에다가 seed를 한번 붙여보면 자꾸 이러면서 이제 외워지게요. proceed라고 쓰게 되면 똑같은 말인데 철자만 다른 거예요. 소리도 같습니다. 얘네들은 둘 다 seed인데 proceed라고 쓰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앞으로 가는 거니까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preced라고 쓰게 되면 pre는 ced로 써요. 얘는 먼저 관계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다, 앞서 가다. 그래서 우선하다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 얘는 앞으로 나아가는 걸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지금 명사로 뭐가 나와 있냐면 process로 나와 있네요. 근데 seed의 명사형은 두 개가 있어요. ses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session이라는 명사형도 있어요. 그래서 process라고 쓰면 뭔가를 진행하고 나아가는 과정, 절차가 되는 거고요. 이 procession이라고 쓰면 다 같이 나아가는 행렬, 대열을 procession이라고 합니다. precedent이라는 말도 preceding it 같은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례가 있는 이런 말로 많이 쓰고 precedence라고 쓰면 우선순위라는 이런 명사가 되기도 하죠. 일단 이렇게만 익혀둘까요? 다른 것들도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exceed라고 쓰게 되면 얘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밖으로 나간 거니까 기준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넘어서다, 초월하다, 초과하다라는 이런 말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intercede 같은 말들, inter라는 말은 뭐였죠? 가운데, 중간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intercede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중간에 끼어들고 조정하고 이러는 것들을 intercede라고 합니다. re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뒤로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recede라고 쓰면 뭐가 될까? 뒤로라는 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뒤로 가다라는 말이겠죠? 뒤로 가는 거예요. 물러나고 철수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에서 물러나면 쉬는 것도 되겠죠. 얘도 명사가 똑같이 얘도 recess도 있고 recession도 있어요. 그래서 recess라고 위에 거 쓰게 되면 하던 일을 잠깐 그만두고 뒤로 물러나는 철수, 휴식 이런 말이 되는데 recession이라고 쓰면 경기가 뒤로 물러나는 걸 나타내서 얘는 불경기라는 이런 명사가 되죠. 좀 너무 많이 썼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붙여가면서 계속 그러면 한 번에 접두사가 여러 개 복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지금은 같은 어근을 쓴 건데 같은 접두사에다가 다른 어근을 붙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50번 넘어가면 서로 교차해 가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좀 많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지만 말입니다. 진정한 프로그레스란, 진정한 진보란, 진정한 전진이란 is made 만들어지는데 웬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배울 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라는 말이 프로 뭐라고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프로는 뭐고 앞으로고 pre는 뭐였죠? 얘는 미리 먼저라는 말입니다. 아주 치사한 방식이지만 이렇게 배우는 것도 정 안 외워주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얘는 앞으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미 이렇게 한번 외워보죠. 뭐. 야, 헷갈리지 마세요. 잘 헷갈립니다. 근데 grass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쟤는 원래는 gradi라는 단어에서 로마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grade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grade 같은. grade가 뭐예요? 등급인데 하나씩 올라가는 단계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gradual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단어가 뭐 되죠? 예, 점진적인 이런 말로, 즉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나아가다라는 이런 말이 되니까 progress도 앞으로 가다라는 말이 돼서 전진하다, 앞으로 가다라는 이런 동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뒤에 IB 붙이면 progressive라고 해서 진보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쓰죠. 스캄은 아주 흔해요. 뭐가 흔하냐면 사람들이 못 느낍니다. 사람들이 느끼는데 무관심한 것을 느끼는 거죠. during 뭐 사이냐면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언제 그러냐면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챌린지 가급적이면 도전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나 문제점, 과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너무 복잡한, resolve라는 단어는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게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이 삶의 특정한 단계 중에 이게 무관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defer이라고 쓰면요, 이때 f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얘는 옮기다라는 carry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 defer의 앞에 di는 뭐겠어요? dis가 된 거겠죠. 아까 dis가 뭐라고 그랬어요? off의 의미를 기본으로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떼어서 옮기다라는 말이 돼서 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니까 쪼개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defer이라고 하면 다르다라는 이렇게 말이 됐는데, fal은 쓴 김에 한번 보고 갈까요? 원래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단어는 아닌데, 그래서 여객선 뭐라 그러죠? 예, 여객선을 fail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나왔던 것 중에 그러면 알고 있는 거 DE가 들어가면 뭐 되죠? 아래로. 그럼 defer이라고 쓰면 얘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아래로 보내는 거죠. 결제 서류 도장 찍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찍고 옆으로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밑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defer이라고 하면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안으로 의미를 옮겨 놓으면, 겉으로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의미를 옮겨 놓으면 infer이라고 그래서 걔가 추론하다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죠. 자, 그러면 indifferent이라고 하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왜 무관심한이라는 단어가 됐냐면 차이를 느끼지 않는 이라는 의미에서 그 무관심한이라는 뜻이 만들어진 거예요. face는 딴 건 볼 거 없고 이 fair라는 소리가 보이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앞으로 붙을 단어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난 단어냐면 별이나 행성을 관찰하다가 그 모양이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페이스 보이는 모습들을 페이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이는 모습 형상도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쉽게 달이 반달이었다, 보름달이었다, 금음달이었다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 단계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관찰을 했을 때 보이는 모습에서 형상, 상이라는 단어로 face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현상 같은 phenomenon이라는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귀신을 나타내는, 유령을 나타내는 phantom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음번에 봅시다. 얘는 일단 단계 국면이라는 뜻을 빼먹지 말고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요, 이런 순간이 오면 it's important, 중요한 건 address 하는 건데,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address를 하는 거죠. with 뭘 갖고 아주 clear하고 그 다음에 open한 mind를 가지고 address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보다는요, letting confusion이 hinder 숨기게 하기, confusion이 숨기는 게 아니라 억제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고 방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얘도 설명할 게 좀 있는 단어인데 일단 색깔이 되어 있는 단어만 지문에서 우선 보죠.
address라는 단어는 그럼 이제 알겠네요. A, D에다가 뭐가 결합이 됐겠구나. 그 다음에 dress라는 말이 결합이 됐겠군요. 그러면 이 dress라는 말은 좀 옛날 그리스 로마 말인데 얘가 어떤 의미로 들어오게 되냐면 얘가 올바른이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direct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올바른, 올곧은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를 제가 끄집어내는 건 뭐 어원을 설명하려고 한 것보다는 워낙에 중요한 다이어잖아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단어여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하셔서 첫 번째 address라고 쓰면 여러분이 중학교 수준에서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는 뭐였을까? 아무래도 주소겠죠. 그죠? 제일 처음에 주소였는데 이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 단어 이제 별로 볼 일이 없죠. 얘가 거의 안 나타납니다. address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뜻이 주소 말고 두 번째는 이게 부르다, 호명하다라는 뜻도 알아야 되고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그 다음에 3번 연설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다라는 꼭 대규모 연설은 아니어도 돼요. 뭔가를 말하고 연설하는 걸 address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처하다, 해결하다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deal with하고 아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이런 놈이 있죠. 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데서 단어 보면 address는 18, 9, 4번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런 놈들이 쓰이기도 하죠. 주소는 잘 안 나타납니다. 주소를 쓰다 이런 단어도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던 거냐면 로마 사람들이 내가 전할 말이 있을 때 메신저를 보내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address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나의 메신저를 보내려면 걔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될까? 주소를 가르쳐 줘야겠죠. 그럼 메신저가 거기에 도착했으면 도착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리 오너라 라고 일단 불러야겠죠.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소해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신저가 나타나는 중간중간의 과정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해결해야 됐던 데서 4번의 뜻도 나오는 겁니다. 얘는 내가 지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어내는 얘기 아니고 에티몰로스라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어원과 관련된 서적들을 뒤지면 이 의미가 몇 년도에는 이렇게 쓰다가 몇 년도에는 이렇게 쓰다가 몇 년도에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설명드린 의식의 흐름대로 기억해 두시면 네 가지 다 기억해 두실 수 있겠죠. 메신저를 보내던 데서 오던 건데 일단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이런 의미로 된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서 제대로 갔는지 사람을 불러내야겠고 불러내서는 말을 전달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 자리로 가는 와중에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나타나는 문제들을 전부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생각이 잡히고 나면 그냥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4번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뭐 다가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자, a good companion이 살짝 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재미없어질 수 있다고 했더니 그대로 바로 잡으려는군요. 자, 그 다음에 good companion이 company라고 쓸 때 앞에 com이 뭐예요? 함께. 이거는 알겠죠? 이제 아직도 이게 안 이어졌으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앞에 com이 함께라는 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말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냐면 회사로 그냥 외워볼까요? 컴퍼니라고 외워봅시다. 이 가운데 들어있는 PAN이라는 말이 뭐죠?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 뭐죠? 로마 말처럼 읽어보세요. 빵이다,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빵입니다. 요 얘기를 할 때마다 전부 저 새끼 또 헛소리 한다 이런 표정으로 진짜로 빵입니다. 파니스라는 로마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빵을 먹는 사이여서 얘가 동료가 되는 거예요. 야, 또 미치겠네. 얘들 또 이런 표정 짓는다. 예? 또 비웃네. 빵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무거나 좀 찍지 마요, 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빵? 외래어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 빵 안 먹었었잖아요. 여러분, 세종이 어디 뭐 식빵 먹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빵은 포르투갈 말이에요. 야, 이 로마어를 영어로 로만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로마어의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예요. 진짜로 빵이 이거라니까요. 진짜 망할.
믿지 마. 그 파니스라고 그래요. PANIS라서 파니스라고 해서 그게 빵인데 우리나라에 외래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빵으로 굳었죠. 버스가 우리말이 아니었던 것처럼 영어의 버스가 들어와서 외국어가 들어와서 굳어버린 우리말이 되는 걸 외래어라고 하잖아요. 얘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대로 들어와서 빵이 된 거라니까요. 진짜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빵 넣어두는 서랍장을 뭐라 그래요? 펜츄리라고 하잖아요. 인간들아 좀 믿으라 좀 얘기를 해주면 진짜로 그거 맞다니까 그러네. 농담 아니고 진짜요, 진짜. 그래서 같이 빵 먹으면서 일하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그걸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빵을 먹는 사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동료,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컴페니언이. 이게 영어에는 이렇게 남았는데 이탈리아어로 뭐로 남았어요? 상표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꼼파니아라고 남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진짜 수준 있게 가르쳐줘도 의심 그 자체에 펜츄리를 얘기하니까 그건 또 믿는군요. 진짜 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좋은 동료는 빵 맞아요. 빵 진짜 빵이에요. 장난 아니고 정말로 빵이에요. 그래서 좋은 동료는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서 우리가 뭐 하도록 해주냐면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도록 해주는 거죠. 내비게이트라는 말은 항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뱃사람들이 배를 모는 걸 내비게이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NAV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바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해군을 뭐라 그래요? 이제 그래야 좀 믿게 뭐 좀 말을 하면 이것도 안 믿어요, 진짜. 그 다음에 그래서 바다의라는 말 이런 거 쓸 때 네이블 같은 단어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해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항해하는 게 진짜로 배를 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냐면 헤쳐나가다, 살아가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닙니까? 빵 맞습니다. 자, embrace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얘를 그래서 껴안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다고요. 그래서 포용하다 뭐 이런 말로요. ups and down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그 자체죠. 아니구나. 여러분은 주로 down만 있구나. always down이구나. 그럼 embracing ups and down이라고 하면 이런 삶의 굴곡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됐네요. 이 복잡한 삶의 복잡한 여정의 이 삶의 굴곡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뭘 가지고 더 많은 이해와 그다음 resilience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좀 어렵네요. 회복력, 회복 탄력성. 그래서 경우에 따라 탄력성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complicated이라고 할 때 가운데 들어있는 ple를 설명드리려고 뽑은 단어네요. PLI라는 근이 들어가면 얘는 다르게 모양이 fly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도 해요. 전미사로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ple나 fly 이런 모양이 들어가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접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접으면 double이라고 하고 소리가 변해서 B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리도 똑같습니다. 세 번 접으면 그래서 뭐라고 하게요? tri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의라는 말은 뭐죠? quadruple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나갑시다. 여러분 잘 모르는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 번 접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걸 multi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로 쓰면 multiply라고 쓴 이게 동사가 되는 거고 형용사가 되면 뭐라고 쓰죠? multiple이라고 뒤에 모양이 이렇게 살짝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 번 접혔으니까 여러 번의 반복적인 또는 복합적인 이런 단어들로 쓰겠죠. 그러면 complicate이라고 하면요. 얘가 모두를 다 접어버린 거거나 아주 세게 접어버린 거여서 complicated이라고 쓰면 동사로 뭐가 되냐면 복잡하게 하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complicated 같은 단어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나중에 보다 보면 sophisticated 같은 단어도 복잡한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차이가 얘는 그냥 다 합쳐버려서 약간 엉킨 느낌이고 얘는 복잡하긴 한데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는 대단히 정교한 느낌이에요. 물론 두 가지를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 단어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합쳐지지 않는 부분들도 꽤 존재하는 그래서 적절한 뉘앙스에 맞게 이것도 하나 가르쳐주고 가야지. 뉘앙스라는 발음은 불어 발음입니다. 영어로는요 누안스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일 때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뉘앙스라고 하는 거고 영어 발음으로는 누안스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omplication 복잡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ultimately, 자, 궁극적으로는 모든 단계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은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기여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기여하게 되냐면 개인적 성장에 기여하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좀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냥 고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다라고 할 때 aggress 같은 단어가 들어오는 것도 gress가 들어가네요. 그죠? regress, ingress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번 나올 때 걔네들이 이제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